AI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불리우는 엔비디아. 올해 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AI 시대의 진짜 대장주가 따로 있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메가 트렌드로 2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기회를 맞이해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AI 대장주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스미쌤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단단히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도 밖에 나가보면 너무나 이쁘게 단풍들이 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그래도 한번 바람도 쓸 겸 이쁜 단풍 구경하시면서 마음의 힐링 얻으시고 새롭게 11월이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 11월 여러분들이 꼭 성공 투자 이루실 수 있게끔 응원하면서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앞으로의 특히나 AI 시대에서의 장기적인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정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10만 전자를 이번에는 좀 뚫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AI향 실제 HBM 관련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정말 무너지는가 이런 안 좋은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가 최근 기준 이제 단기 고점 대비 30% 이상 급격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정말 큰 위기인가, 또 반면 주가적으로 봤을 때 과거 삼성전자가 PBR 기준 이만큼 빠지는 상황은 역사상 밸류 기준으로는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사모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 아니면 이제는 좀 사야 되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주식 투자를 15년 가까이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국내 주식 투자하는 데 기준으로만 삼았지 실제 투자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뭐 삼성전자가 위기든 기회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굳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차라리 삼성전자 말고 다른 특히나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주식을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2년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말고 2주 사세요. 초우한기 맞이한 반도평가 대장주 말하면서, 그때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네요. 2022년 6월 18일이었는데 이때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는 기업을 공부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같이 공부해서 본인만의 기준을 토대로 공략하셨던 분들께서 이후에 AI향 수혜를 키나 받아가면서 거의 뭐 800%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주니까 정말 수익 많이 봤다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던 분들을 봤는데, 사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의 기준대로 매수하고 실제 매도까지, 솔직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종목을 발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기다림을, 인내 시간을 내가 다 그 변동성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렵고, 그거를 잘 해야지만 주식 투자로 실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로서도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그런 부분을 스스로 기준을 잡기 어렵다면, 내지 종목 발굴에 내가 혹시 좀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또 제가 공부할 때 있어서 또 나올 수도 있을까, 그런 부분에 최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도움을 어떻게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솔직히 뭐 저도 사람이니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매번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만든 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얻고 수익을 내고 실제 뭔가 발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의 깊은 감사이자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볼수록 저는 더 힘을 얻어서 지금 이 순간도 그걸 또 기대하며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사설을 길었네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같이 또 공부할 내용 이어가 볼 텐데, 오늘 준비한 내용도 사실 저는 방금 삼성전자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가는 국면에서 굳이 이거를 가격이 떨어졌다고 사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앞으로 좋아질 주식이 쌀 때 비로소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단순히 싸다고 사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을 벌려면 내가 투자한 가격 대비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돈을 버는 것인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가격이 빠졌다고 사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옳지 못한 투자이다. 차라리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확실히 더 올라갈 만한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꺼냈고, 저는 아직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이 좀 더 앞으로의 성장성을 크게 좀 확신할 만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서 오늘의 이 내용을 준비한 겁니다. 자, AI 시대. 다들 AI 시대에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그 가운데에서도 엔비디아가 확실한 시장의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참고로 엔비디아보다 높은 승률을 올해 달성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20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기회를 맞이해서 구조적으로 실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은 그 기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외에 우리가 AI 시대에 있어서 좀 대장주로, 특히나 다음 기회로 준비할 만한 주식은 또 무엇인지 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자, 유틸리티 관련해서 올해 미국 증시 수익률 최상위 섹터가 다름 아닌 지수보다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유틸리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반도체, 테크, IT 요 계열이 시장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제 평균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는 그 가운데에서도 유틸리티가 가장 섹터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으로 미국의 전력 회사인 비스트라 에너지, 티커 번호 VST라는 기업이 올해 무려 220%나 올랐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가 올해 180% 정도 올랐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죠. 즉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게 현재 AI, 전력 인프라입니다. 유틸리티 포함해서요. 그 말인즉슨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AI 대장주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이러한 반도체가 아닌 전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번 달에 그 트렌드쇼 2025 갔다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녀와가지고 강의를 쭉 오전부터 거의 뭐 저녁 시간까지 들으면서 강사진들의 강의를 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페이지마다 다 제가 적으면서 들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오늘 공부할 내용이랑 연결이 지어지거든요. 트렌드쇼 2025에서는 내년에 크게 세 가지 산업군이 유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AI, 둘째가 에너지, 셋째가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 쪽을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내년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 역시 AI 관련해서 투자하고 있고, 헬스케어, 특히나 국내 기준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에너지단에 현재 제가 막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또 반대로 드디어 에너지 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왜 에너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20년 만에 미국 전력 수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장기 투자와 단기 매매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도 장기적인 투자는 3년 이상의 큰 방향성 흐름을 보면서 구조적 성장 산업 내지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구조적 성장이란 무엇이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 탄생해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훨씬 더 크게 상회할 정도의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게 구조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인지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섹터 내지 기업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는 매일마다 뉴스와 리포트를 보면서 매번 이렇게 큰 변화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좀 찾아보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에게는 20년 만에 찾아온 이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이것이야말로 어느 측면에서는 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변화의 기회 주인공이 또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보는 건데, 자, 미국 전력 수요가 변화합니다. 보시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 파란색 그래프로 꾸준하게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는데, 그에 반면 자, 이 검정색은 무엇이느냐? 미국의 전력 수요예요. 미국이 전력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자, 미국의 경제 성장에 비례하면서 쭉 성장해 오다가 2020년부터 뭔가 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 전력 수요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었다라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이제 2020년대 들어와서부터 다시금 미국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미국의 전력 수요 변화를 보시면 이전까지는 사실상 연간 성장률이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미국 전력 수요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미국의 전력이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증가의 원인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 재생에너지로 투자가 되고 있다는 거. 그만큼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이 전력을 사용하는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 전기차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 기존에는 내연기관차를 썼지만 전기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이 많이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리쇼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또 공장을 미국 내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짓고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이 전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 우리는 이 부분에 특히나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기존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유행이 되면서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한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에 더불어 AI라는 게 챗GPT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돼요.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AI 전력 수요가 2022년 대비 2016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 4년 만에 2배가량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도적으로 커지고 있죠. 커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과 좀 짙은 파란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자, 새롭게 여기 하늘색, 옅은 파란색이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는 즉 AI 데이터 센터향 전력 수요가 이만큼 없던 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만 놓고 봐도 꾸준하게 10년 이상간 성장할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지금 AI로 말미암아 AI에 필요한 전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워낙 이 AI 투자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AI 때문에라도 전력 수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 전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느낄 수가 있느냐? PJM 용량 경매 결과 추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력의 단가가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가격. 전기를 쓰는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수요,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지 가격이 높아지고, 팔려는 사람이 적어야지 가격은 비싸집니다. 즉, 지금 단가가 이만큼 전년 대비 9.3배 급등했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전력 수요가 전력의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검정색 그래프가 전력 공급량인데, 공급량이 2021년, 2022년 대비했을 때 비교해서 뚝 떨어지고 있죠. 전력 공급은 뚝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은 급증한다. 그만큼 공급도 떨어지고 수요는 그만큼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은 왜 줄어들지? 공급이 왜 줄어들까요?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국가 간 에너지 수출 수입의 길이 좀 제한되고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전환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들을 웬만하면 좀 줄이고 있기 때문에도 있다. 다만 여기 보시면은 공급이 줄어들었음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말이 뭐냐? 공급이 떨어지는 만큼 수요도 그만큼 더 많이 떨어졌다. 그만큼 글로벌 국가 경제의 또 위축, 침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모로 전력을 그만큼 많이 안 썼다 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는 가격이 급등했다. 그만큼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상반기 데이터 센터 건설 발표를 보시면 작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실히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전력에 대한 소비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공급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력망 병목 현상이 신규 전력 공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뭡니까? 화석연료 에너지 줄이고 신재생,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하자, 에너지에 대한 대전환을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코로나19로 또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가 않다 보니까 물가도 높아, 금리도 높아, 그 와중에 경기가 힘드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 투자는 계속 미뤄지고 미뤄졌던 이러한 상황 속에 갑작스럽게 AI가 등장하면서 전력이 필요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대기 중인 발전 설비 용량이 급격히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2021년부터 지금 2, 3년간 어때요? 송전선에 대한 건설 추이가 이렇게까지 지금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이유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신규 투자보다도 오히려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에 집중했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워낙 기존에 사용하던 송배전 같은 경우에 20, 30년 이상 쓰게 되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노후화된 것들을 교체를 먼저 하자. 신규로 투자를 하는 거는 그 이후에 하자. 이런 식으로 또 미뤄왔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올해가 전력망 연결 대기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 그래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력 시장에서 공급이 계속 미뤄지면서 위축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유는 노후화된 것들을 먼저 치는 것도 있었지만,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이런 이유로 계속 막 미뤄지고 하는 신규 투자가 좀 지연되는 것도 있었는데, 다른 원인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제도가 문제였었다라는 거예요. 제도가. 어떤 제도가? 이게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했을 때 뭔가 계속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자꾸 길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니까 제도를 개편을 했어요. 개편을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점차 이게 완화될 전망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기된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기 용량이 쭉 늘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야, 우리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물가도 문제고 금리도 문제고 막 경기도 문제네. 가만 놓고 보니까 올해 물가 안정됐네. 금리 인하하고 있네. 슬슬 미뤄왔던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겠구나. 그 와중에 기존에 계속 시간을 딜레이 시켜놨던 제도도 개편되면서 빨리빨리 칠 수 있게 만들어주네. 오케이, 때가 됐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기 용량을 치게 되면서 신규 설치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흐름을 앞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부터 먼저 공사가 좀 집행이 되게 될까를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공사 기간이 짧은 태양광 ESS부터 신규 투자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야, 우리 이제 원전 하자 라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원자력 발전소를 뚝딱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3에서 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전기가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지금 가격도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해서든 공급을 빨리빨리 지금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야, 뭐라도 빨리 가져와봐 라고 하는 태양광 ESS가 우선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발전원별 누적 신청 규모, 즉 야, 이것 빨리 좀 건설해봐, 신규 투자해봐 라고 밀려있는 이 대기표 자체가 뭐가 제일 많아요? 솔라, 태양광, 스토리지, ESS.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대기표를 쳐내야 되겠죠. 그 다음이 뭐냐? 풍력. 그 다음이 천연가스. 그 다음이 이제 원자력인데, 자, 이 원자력이랑 태양광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나 또 트럼프 당선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원전 관련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사실 원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대기 물량도 아직은 작기 때문에 이게 실제 공사가 되면서 또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효용성,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만한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정도 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실제 당선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앞당겨 줄 수는 있겠죠.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눈앞에 있는 태양광, ESS 쪽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이 전력 관련해 가지고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벌써 또 다음 주가 미국 대선인데 아직 뭐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우리는 100%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여기서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있을 원자력, 그 다음에 화석연료 중에서도 천연가스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봅니다. 실제 대기 수요도 많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된다면 천연가스 내지는 원자력 이쪽이 부각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해리스가 된다면 지금 당장 또 급한 태양광, ESS 쪽으로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IRA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해리스가 된다면 IRA를 그대로 계속 오히려 좀 더 강화시킬 수도 있을 거고,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면은 이게 좀 상대적으로는 위축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폐지는 못하겠지만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상대성에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이제 투자의 방향성을 비교적 천연가스 내지 원전 쪽으로 하면서 중장기적 방향성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해리스가 된다면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이 태양광, ESS 이쪽으로 포커싱을 맞춰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리스가 돼서 뭐 천연가스 원전이 아예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반대로도 트럼프가 된다고 태양광, ESS가 아예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나는 그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다 골고루 ETF로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 또 상장되어 있는 ETF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ETF도 있고요. 1차적으로는 저는 전력 유틸리티가 단기적으로는 계속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걸 1단계라고 본다면 2단계는 이제는 전력 유틸리티 쪽에서 요렇게 에너지원, 신재생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장기적으로는 원전이 좋겠다. 또한 해리스가 된다면 좀 더 태양광,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면 좀 더 원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전 쪽은 이제 한국보다는 확실히 이제 미국 쪽으로 봤을 때 우라, 요게 가장 무난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라늄 테마 ETF. 그 다음에 태양광 쪽으로는 미국의 탄, TAN. 이거는 태양광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태양광 탄에 대한 이제 차트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주봉인데요. 쭉 지금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의 거의 끄트머리, 지금 삼각 수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요거를 재차 이와 같이 좀 돌파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신재생은 아직 좀 멀은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인프라 쪽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전력 유틸리티 쪽을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국내 기업보다는 확실히 미국 쪽에 직접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건 역시나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요건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도 이제 삼성자산운용 상품을 만드신 매니저님께서 나와 주셔가지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차곡차곡 계속 주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거든요. AI 전력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저는 미국 기업에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무난한 건 역시나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인데, 개인적으로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그 외에 뭐 솔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한데, 가장
시총도 크고 보수도 작은 코덱스 쪽이 가장 무난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AI 전력 관련해서 에너지 딴에 대해 앞으로 점차 새로운 또 투자 기회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공부한 내용 공유해드려 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큰 변화에는 분명한 장기 투자 기회가 따라온다. 지금 미국의 전력 소비, 수요와 공급단에서의 변화가 확실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제 유틸리티를 중심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컸는데, 심지어는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보다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컸는데, 점차 이제 규제도 풀리고 물가도 진정되고 금리도 안정이 됨에 따라서 이 실질 에너지 단에 있어서의 투자 기회도 점차 커질 것 같다. 장기적인 방향성을 본다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번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대기 수요가 크게 이제 급증, 막 대기표가 밀려 있는 태양광, ESS 단에서 먼저 기회가 찾아올 것 같고,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라늄, 원자력 관련된 기회가 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워낙 원전의 건설 지금 투자 비용 내지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드라마틱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천연가스가 그나마 좀 무난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전력단에서는 첫째 유틸리티 쪽에서 기회가 찾아왔었다면 2차적으로는 태양광, ESS, 트럼프가 된다면 천연가스, 장기적으로는 원전, 이런 원자력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전력 관련해서 투자 기회가 오긴 왔는데 이 방향성을 잡는 데에 중요한 건 역시나 미국 대선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당장 또 다음 주에 발표가 되니까 과연 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같이 한번 그 결과까지 보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 에너지 관련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다면, 또 올해에는 당장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이후로는 점차 수익을 크게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잡으시는데 최대한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벌써 2025년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역시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해 또 열심히 핵심 투자 전략, 유망 산업 뽑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또 팬딩 멤버십 가족분들에게는 내년에 새롭게 리뉴얼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생각으로 하나하나 또 서비스에 발전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 새롭게 리뉴얼된 모습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번 달부터 아마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라이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내고 또 같이 기회도 좀 찾아보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가 좀 힘드신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라이브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소통에 좀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할지 아니면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할지, 요거는 제가 조만간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 일단 이번 달 새롭게 진행할 매주 수요일 공개 라이브, 이 시간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무자 행무되세요. 뿅.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이번 쇼 중에서도 핵심적인 트렌드라고 좀 보신 것은 좀 어떤 게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내년 주요 트렌드가 뭐냐? 당연히 AI죠. 근데 AI가 지금 뭐 생성 AI까지 나오고 GPT 나오지만 내년에는 저희는 AI 에이전트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AI가 AI 에이전트인데, 그 AI 에이전트가 내년에 본물 터드시듯이 많이 나올 것이다.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두 번째는 헬스케어 분야인데, 헬스케어도 분야가 넓고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GLP-1 호르몬 성분의 그런 약들이 내년에 크게 유행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에너지 파트, 생성 AI가 많이 확산됨에 따라서 에너지가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이슈가 크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